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화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 중에 양해 말씀드린 대로 오늘 좀 녹화가 좀 늦었고요. 자, 오늘 일단은 먼저 살펴봐야 될 내용은 그거죠. 중국이 수입 관세 인하를 했다. 내년부터 해서 850개 품목에 대해서 중국에 들어오는 수입품들,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 수입물품 850개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제 오전 중에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장중에.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장에는 이미 반영이 된 뉴스고요. 그죠? 그게 우리나라 장 전에, 개장 전에 나왔던 뉴스인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어제 갭상승해서 어쨌든 밀렸죠. 예, 그리고 어제 저녁에 미국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또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그 미국장 모습을 좀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 좀 잘 봐놓으십시오. 미국의 상승이 계속 잘 이어지고 있긴 한데 냄새가 납니다. 네, 냄새가 나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TVIX 매매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이제 슬슬 한 번쯤 해볼 만한, 손절하는 거 감수하고 한 번쯤 해볼 만한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번쯤. 지금 보시면 어제 미국이 얼마나 올랐죠? 어제 다우 0.3%, 나스닥 0.2%, S&P가 0.09%. 요 정도 올랐습니다. 그죠? 지수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TVIX 어제보다 0.5%, 요 TVIX 0.5%, 0.5%가 아니고 1% 올랐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이게 TVIX가 지수가 상승하면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옵션을 가지고 이 TVIX의 가격이 산정되는 거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오르는 날 TVIX가 같이 오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사례 몇 번 보여드렸고, 지수가 오를 때 TVIX가 같이 상승하면은 별로 좋지 않은 신호다. 힘을 쥐어짜서 레드존에서 힘을 내고 있는 거다. 조만간 박살난다라는 그런 신호라는 거를 좀씩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어제 일단 또 다시 레드존을 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무튼 TVIX가 좀 그렇습니다. 일단 몇 거래일 정도 일단 저점에 대한 좀 지지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장 같은 경우 이렇게 쉽게 하여튼 여기서 빠져봐야 가볍게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출렁하고 아마 미국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딱히 어떤 이슈, 악재가 나오지만 않으면은 그냥 급등에 대한 피로감, 누적으로 이런 걸로 인해서 뒤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한 2, 3일 이런 식으로 조정받다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세적으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요즘 지수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거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흔들렸다 가는 거.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지수가 조금 흔들렸다가 좀 그 매물이 소화되면 다시 오르고 이런 거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TVIX 하실 분들이라면은 손절 매우 짧게 잡고 들어가십시오. 손절 짧게 잡으실 분은 최소한 49.94, 49.9 정도. 손절 난 끝까지 승부를 보고 싶다라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전저점 잡으시면 되겠죠. 12월 20일 날 전저점. 전저점 얼마냐? 전저점이 49.24죠. 49.24인데, 49.24 손절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만약 하실 거면.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손절이 나가더라도 손절하는 거 각오하고 한 번쯤 해볼만 하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TVIX나 그러니까 지금 TVIX 같은 걸 건드리는 건 일단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다. 왜냐면은 연말이기 때문에요. 네, 연말이기 때문에 어영부영 하다가 어영부영 2019년은 안 빠지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빠진다면은 1월 초나 돼야 본격적으로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죠? 내년이 돼야지 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시장에 조정이 크게 온다면 1월달 초 정도가 가장 위험하지 않나 싶은데, 보시다시피 일단 거래 일수가 며칠 남았죠. 달력 봅시다.
한국장도 그렇고 미국장도 그렇고 거래일수가요. 한국장은 3거래일 남았고 오늘 제외하면 오늘 24일 제외하면 26, 27, 30일 이렇게 3거래일 남은 거고 미국도 아마 비스무리할 겁니다. 뭐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남았을 거예요. 미국도. 그러니까 이 2거래일, 3거래일 남았기 때문에 그냥 뭐 주식 팔더라도 내년에 팔자 뭐 이런 거 그런 흐름이 지속돼서 좀 어쨌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국 같은 경우 25톤 화물차라 잘 안 빠진다.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고 있다. 그죠? 좀 TVIX 한 번쯤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어쨌든 위험 부담을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미국장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거래일수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최소 버틴다면 3거래일 정도 주식 안 빠지고 3거래일 정도 그냥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옆으로 보합 3일만 때려줘도 TVIX 박살난단 말이죠. 뭐 지수가 오르지 않고 TVIX 그냥 그 지수는 보합했어요. 3거래일. 그러면은 TVIX도 개박살나요. 예, 그런 식으로 이 타이밍이 중요한 거다 보니까 아무튼 쉽게 뭐 하락 베팅을 하는 거는 예, 하락 베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하지 말라고 했죠. 웬만하면 인버스니 TVIX니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한 자리입니다. 이 뭐든 이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야 되는데 이 인버스로 해서 먹어봐야 제가 봤을 때 5% 먹습니다. 인버스로 해서 먹어봐야 5% 먹는데 까인다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까일 수 있어요. 5% 먹자고 어디까지 까일 수 있는지 여러분들 감안해 보십시오. 쉽게 표현하면 위험하고 어떤 진입을 할 때 어떤 투자를 할 때 위험하고 수익을 같이 고려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수 하방을 베팅하기에는 좀 위험이 굉장히 큰 자리다. 앞으로 크게 오를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1%, 2%, 뭐 많게는 5%까지 먹겠다고 인버스 이런 거, TVIX 이런 거 들어갔다가 완전 박살 나가지고 뭐 나중에 매수할 타이밍까지도 주식 매수할 타이밍도 놓쳐버리는 그런 짓 하지 마시라고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아무튼 우리나라 장은 이제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3거래일 남았는데 오늘 일단 풋옵션이 좀 올라오고 지수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빠질 건가는 또 좀 의문입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한국장도 3거래일은 버틸 것 같아요. 한국장도 3거래일 버틸 것 같아. 만약에 지수 조정이 본격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선물 보세요. 어디까지 정도 조정이 나오고 뭐 언제 사느냐라는 점, 그 점을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수가 빠진다고 방향을 잡았다면은 어떤 호재들이 나온 게 뭐 12일, 13일 요때쯤일 거예요.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그리고 뭐 미중 스몰딜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때 호재가 나오면서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요.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때 정도 가격대까지는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난번 FOMC가 12월 11일 날 끝나고 한국장에 12일 날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일 날 갭 상승한 게 요게 FOMC의 그게 반영된 날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12일 날 가격을 기준으로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12일 날 가격을 좀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뭐 다음번에 매수를 하시든 뭐 인버스를 하시는 분이든 어쨌든 12일 날에 나왔던 가격이 여러분들의 어떤 매매의 기준이 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삼성전자가 됐든 뭐 하이닉스가 됐든 하이닉스도 그렇죠. 하이닉스도 12일 날 12일 날 기준 하이닉스도 12일 날 가격 기준, 삼성전자도 12일 날 가격 기준, 선물도 12일 날 가격 기준 이런 식으로 보셔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뭐 12일 날 시초가 정도까지는 가주지 않을까, 뭐 재수가 없다면 조금 더 내려왔다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12일 날 요 갭 상승의 원웨이 상승 요 날은 이유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 선물 12일 날 오른 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FOMC에서 내년까지 금리 안 올린다라는 호재를 바탕으로 올랐었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갭 상승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제가 봤을 때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번에 조정이 나와서 지수가 미끄러진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12일 날 가격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2일 날 가격대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여기서 뭐 공방을 벌이다 더 오르든 내려가든 결정할 것 같은데요. 선물 지수로 치자면은 뭐 281에서 282 사이, 281에서 283 정도, 좀 크게 잡겠습니다. 크게 잡을게요.
281 후반에서 한 283까지 해서 요 언저리 정도까지 조정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거기까지 기다려 볼 생각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래서 내려올 게 많죠, 그죠? 제법 오르기도 많이 올랐었고, 많이 올랐다면 아마 빠지기도 많이 빠질 겁니다. 하이닉스 같은 종목, 여기가 전고점이었는데, 여기가 지난 전고점이었는데 여기를 갭상승해서 넘어가면서 지금 하이닉스 시세를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거는 여기 전고점 돌파에서부터 폭등을 한 건데, 이 부분이 문제는 이 지지선에 대한 지지력을 제대로 테스트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랐기 때문에 사실 요 위에 있는 부분은 굉장히 약한 뭐 순두부 같은, 만지면 무너지는 모래성 같은 그런 시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려온다면 뭐 최소 여기서 한번 버벅거리면서 왔다 갔다 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내려온다면 12일 날 부근까지 다시 또 내려올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세워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똑같죠. 여기가 전고점 자리고요. 전고점 자리 똑같이 폭등하면서 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지력은 어쨌든 요 전고점 부분에 대한 지지력은 아직 테스트 안 했다. 이번에 최소한 여기 테스트하고 운이 없다면은 12일 날 이 갭 상승했던 요 자리 요 밑에까지도 좀 내려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충 참고만 하십시오. 뭐 어차피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도 한번 시나리오 세워 생각해 보시고, 이건 뭐 제가 얘기해 보는 시나리오죠, 그죠?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사실 뭐 별다른 뉴스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사실 미국장 그죠? 미국 유럽 크리스마스 연휴 놀기 때문에 별다른 거 없고요. 좀 뭐 뉴스 뭐 우리하고 별 상관은 없는 얘기지만은,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뭐 시황은 끝났습니다. 여기서 뭐 그만 보실 분들은 그만 보시고요. 한진칼 관련돼서 좀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원래 기업에 이렇게 신경을 잘 안 쓰는 사람이기도 해서, 사실 그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 얼마 전에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그 별세했죠, 그죠? 미국에서. 삼성은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건희 회장 살려놓고 그 상태에서 상속 절차, 뭐 증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죠. 거기서 그래서 지분을 넘기는 과정, 이재용 회장한테 지분을 넘기는 과정이, 이재용 회장이 철저히 그 숨을 쉬고 있는 과정 하에 그 숨을 쉬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분차분. 근데 지금 대한항공은 어떻게 됐나요? 조양호 회장이 한국이었으면 모르는데, 한국이었으면 어떻게 숨겨가지고 조양호 회장 아직 안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뭐 몰래 갈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별세하는 바람에 조양호 회장이 한 번에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내게 됐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룹의 지배구조가 완전 달달달 꼬여버렸다. 사실 이런 부분이 사실 또 하나 또 해먹기 좋은 거긴 하거든요. 제 주식 선생님 보면은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이런 항공주 이런 거 가지고 지분 구조 뭐 아니면 M&A 이런 이슈 가지고 많이 해먹더라고요. 저런 부분을 좀, 저렇게 지분 다툼 저런 거 사실 좀 관심을 가져보면은 좀 사실 해먹을 거 많습니다. 사실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하는 게 결론적으로 제일 낫다는 생각이라 사실 뭐 방송에서 언급도 안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사실 좀 좀 아깝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좀 먹을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저 정도의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 정도만 예전에 있었더라도 한진칼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좀 먹을 수가 있었겠죠. 아마 근데 이 이슈는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계속 갈 겁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 당분간 아마 시세가 조금 남긴 남았겠죠. 오늘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지배 구조와 관련된 부분들, 요런 거 한국 기업들이 취약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업 지배 구조에 관해서 좀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지분 관계, 더군다나 요즘 그 기업 상속 2세에서 3세들로 이제 많이 기업 지분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어떤 그런 구조가 약한 기업들이나 이슈가 있는 기업들 알고 계시면은 그런 걸로 한번 잘 분석해서 파고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오시는 것도 제법 좋은 전략이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뭐 저는 사실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계속 할 거고요.
공부하실 분들 저런 거 공부하시면은 좀 돈 된다 라는 아이디어를 좀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늦게 올려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내일 크리스마스들 잘 보내시고요. 일단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